안녕하십니까, 알림형이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바로 정경심 교수님을 조롱하던 극우 유튜버 5명을 지금 고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빨간아재 선배 채널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소식들,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주위에 널리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굳이 좀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더브리핑에 올라온 보도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측은 이 정경심 교수님을 안대로 조롱했던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는데요. 심지어 안대를 낀 채 나타나서 정경심 교수님한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우단체 회원 5명이고요. 모욕죄로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애국 순찰단 소속으로 추정이 되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밖에서 고성을 지르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님의 이 눈에 장애를 빗댄 안대를 끼고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거나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출정하는 정경심 교수님을 촬영하고 또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은 바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정경심 교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인데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고 살고 싶을까요?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정말? 당시 정경심 교수님 변호인단이 경찰에 항의를 하자 오후 출정부터 체증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정말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오래전 대형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형법 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간아재 선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들의 만행을 이미 알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욕행위는 단순히 모욕뿐만 아니라 유튜브 수입을 노린 비상식적, 비인간적 행위라고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빨간아재 선배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보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 즉 돈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돈만 노리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돈만 되면은 뭐든지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일베를 비유해보자면 일베는 평소에 그렇게 북한을 조롱하고 비난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을 하니까 야, 김여정 말 잘하네. 야, 속 시원하다. 이때는 맞는 말 한번 했네. 이런 식으로 옹호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이들한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관이?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은 그냥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들한테 어떤 품격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자기네들이 보수 지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가 뭡니까? 저는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보수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안정적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변화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이제 수구인 거고 변화를 하되 급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바꿀 거는 바꾸고 이 낡은 관행들을 개선해 가자는, 그러면서도 역사와 전통과 명예와 품격과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외교와 이런 안보를 되게 중요시하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되게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 인간들이 보수의 가치 품격을 다 떨어뜨리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뭘 지키는 겁니까 저들은 지금? 정경심 교수님 저렇게 안대로 그 장애를 비하하고 조롱하면 그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까? 품격이요? 품격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월호 유가족들 옆에서 치킨 피자 뜯고 그 단식하는 분들 옆에서 그 짓 하는 게 그게 품격 있는 겁니까? 진정한 보수주의자면 미래통합당 측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저런 인간들부터 본인들이 앞장서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윤리와 품격은 좀 지키면서 하자는 얘기를 본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역사와 전통은 어디 가고 도대체 보수에는 이제 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놓고 저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안 하면서 뭐 말실수, 민주진영에서 말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거기엔 특다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인권을 침해했네, 뭐를 혐오를 했네,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욕먹으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자식들 없어요? 집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압니까?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랬습니다. 고소 아주 잘했다. 진짜 보수라는 작자들 수준이 너무 인간 이하다. 뒤럽게 장사해 처먹는 유튜버들 너그 새끼들이 보고 있을 거다. 영원히 저주받아라. 라는 의견을 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렇게 애초에 뭐를 추구하는지도 모를 이 극우단체 회원들 지금 역풍맞게 생긴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윤석열도 지금 꽤나 난감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검언유착 의혹 폭로 당사자 이철, 내일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했던 이철 전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확실한 피해자인데 윤석열 검찰이 터무니없이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고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외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한 겁니다. 수사심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소집을 요청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지금 윤석열 패거리 한동훈을 구출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과연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어떻게 할까요? 저거를 거부를 하면 윤석열 검찰의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윤석열 검찰청장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검찰청장은 애초에 뻔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를 다루면서도 정말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뭐 진보라고 다 띠두르고 나가서 투쟁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수든 진보든 뭐 좌파든 우파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뭐 비난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개인의 아픔까지도 저렇게 희화화하면서 조롱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얘기를 애초에 들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은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 저렇게 정경심 교수님 조롱하던 극우 세력들 역풍맞게 생겼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 또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